네, 자, 53강입니다. 기출문제 풀이, 이번 시간에는 이제 56회. 자, 마찬가지로 이제 문제 3번, 5번 중심으로 이제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있고요. 수험번호 이름 A형, 감독관 확인 번호는 66번입니다. 해서 이제 들어가면 되겠고요. 주식회사 경빈. 그리고 2013년 9월 달에 시험 봤었는데 합격률은 한 23%. 조금 평균 이하입니다. 지난 시간인 55회가 사상 최고로 어려웠던 그 시험이었던가 봐요. 이제 합격률이 많이 20% 이하였고 지금은 20%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 부가가치세 관련된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번 56회에서는 우리가 안 다뤄봤던 문제가 이제 한 2개 정도 나옵니다.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닌데 이제 한두 가지만 조심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이번 문제 3번에는 수출 실적 명세서 작성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좀 생소하죠. 너무 두려움 갖지 마시고요. 뭐 1번, 2번, 3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입력할 사항은 1, 2번인데 주식회사 경비는 미국 마틴사의 미화 5만 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직수출하였는데 수출 신고는 10월 1일 완료하였고 통관일은 10월 5일이며 선화증권상이 선적일, 우리 모든 기준은 뭐라 그랬습니까? 선적일 기준으로 매출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선적일 시험 6일, 10월 6일 요거 입력입니다. 그 다음에 수출 신고 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같은 겁니다. 이거는 미국의, 이거는 일본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도쿄 상사의 엔화 100만엔 해당하는 기계장치를 직수출, 수출 신고는 필요 없고 통관일 필요 없고 선화증권상의 선적일은 10월 20일, 수출 신고 번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걸 그냥 입력만 할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자료는 환율을 적용해야 되겠죠. 수출인 경우에. 그래서 아까 날짜 중에 10월 6일이었죠. 선적일 미국은. 그 다음에 일본에 판 거는 10월 20일. 요 날짜 기준에 요 환율만 우리가 입력을 할 겁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건 없습니다.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 그러니까 선적일 기준이다. 자,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함정이냐면요. 요거는 1달러에 1불에 1,100원이죠. 일본 요거를 잘못 착각해서 1년에 1,200원으로 입력했다가 이 사람들이 파놓은 이 구덩이에 그냥 빠지는 겁니다. 우리 환율 시세를 보면요. 일본은 이 엔화는 100엔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는 한 1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 달러는 한 1,100달러니까 거의 1,000배 정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100엔당 1,200원이니까 1엔이면 얼마예요? 나누기 100 하면 1.2원이라는 소리입니다. 1,200원이니까 1엔에 12원이라는 소리죠. 12원. 대략 한 10배 정도 조금 넘습니다. 1엔에 12원. 동그라미 2개 없으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력할 때 요거를 함정으로 다 교묘하게 이용해 먹었습니다. 요거에 걸리지 않도록만 조심하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입력. 요거 화면 제가 깨끗한 거 하나 다시 정지 화면으로 올리긴 하겠는데요. 자, 요거는 입력할 거 아닙니다. 밑에 입력하면 위에 자동으로 생깁니다. 이게 수출 실적 명세서라고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그 메인 화면 있죠? 세 가지 중에 보통 입력 보조창이 두 번째 부가가치세 2에 있는데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첫 번째 창에 라인에 있고요. 자, 우선 제일 먼저 할게 미국에 수출한 것부터. 자, 여기 나온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맨 위에 수출 신고 번호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시 없이 자, 미국계 1, 2, 3, 1, 2, 3, 4, 1, 2, 3, 4, 5, 6, 7, 4. 여기다 입력하면 알아서 지가 대시를 만들어 줍니다. 선적일자 여기 선적일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2013년 10월 6일 이거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 코드는 여기 가서요. USD 그러면 이제 검색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색하는데 이 알파벳이라서 틀리지 않게 입력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통화 코드 USD 검색을 하든 입력을 하든
그 다음에 환율이 자 얼마였습니까? 10월 6일 날 기준으로 달러는 1달러당 1,100원. 요거 금액 많은 것 같은데 1,100원 점 10전 단위로 이렇게 0000 붙은 겁니다. 요게 쉼표고 요건 마디점입니다. 자, 그다음 외화 5만 불입니다. 뒤에는 점 00입니다. 5만. 여러분들이 5만 입력하면 요 뒤에 00은 그냥 생기는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엔터 치면 지가 알아서 원화로 환산해 줍니다. 뒤에는 없습니다. 그냥 5,500만 원. 5만 불 1,100원씩 하니까 5,500만 원 자동으로 생기죠. 자, 거래처 코드는 그냥 F2 눌러서 검색하면 됩니다. 마틴사 다 저장되어 있습니다. 안에 입력되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일본 거. 자, 마찬가지로 수출신고번호 1112233 뭐 해서 쭉 입력하고요. 선적일자 요거 10월 20일입니다. 10월 20. 그 다음에 JYP가 아니고 자 통화코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율 이걸 조심하라 그랬죠. 요거를 거기 보면 100엔당인 걸 생각 안 하고 달러처럼 1,200원이다. 100엔당 1,200원인데 우리가 1년에 1,200원으로 생각해서 여기다가 1,200 이렇게 하면 점 00 이렇게 생기거든요. 000 세 자리가 네 자리 생기겠구나. 이걸 그대로 하는 순간에 여기다가 또 100만 엔을 입력을 해버려요. 또 그러면 이게 1억 2천만 원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대깨건이에서 나가면 요거 하나는 뜰린 겁니다. 자, 요거 일본 엔화는 100엔당으로 환율 100엔당 1,200원이니까 1엔당 12원입니다. 그래서 여기 12만 누르고 엔터 치면 뒤에 .000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러면 알아서 100만 엔 입력하면 1,200만 원. 자, 지금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일본 엔화가. 저도 남는 돈, 또 작은 애가 일본에 있고 그래서 용돈으로 보내려고 100만 엔 샀었는데 요게 계속 떨어져 가지고 앉은 자리에서 지금 3, 40만 원 손해 봤습니다. 자, 요즘 일본 환율이 굉장히 고평가돼 가지고 우리 입장에서는 엔화 하락이 돼 버린 거죠. 자, 해서 지금 1,200만 원. 그다음 거래처는 F2 눌러서 검색하면 도쿄로 검색하면 뜹니다. 그거 그냥 엔터 치면 이걸로 끝이에요. 뭐 어려운 거 없죠. 이 환율 함정에만 빠지지 않도록만 조심하고 여기 뭐 선적 일자도 뭐 여기 주어진 대로만 하고 그러면 이건 거저먹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거 4점짜리입니다. 그래서 요 위에 게 2점 밑에가 2점 아마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3번입니다. 부가치세 신고서. 자, 이거 들어갈게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2013년 제2기 확정분, 그러니까 2기 확정이 언제예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거 앞에서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하나, 여기서는 이제 함정이 뭐냐면 얘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들어갈 대상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겁니다. 대손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외상가 받으러 그쪽에서 먹고 튀어버린 거죠. 근데 먹고 튀었는데 조건이 이게 지금 부도 발생, 파산, 뭐 소멸시효 완성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는 아마 해당이 없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어음이든 이 외상 매출금이든 받을어음이든 그 다음에 뭐 장기대여금 있는데 자, 요 세 가지 중에서 첫째 일단 조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도 처리된 후 6개월 경과 이게 아니면 법적으로 이미 거기는 파산으로 확정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걸 따지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또 간혹 가다 보면 암기하기 힘든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령. 너무 요령만 가르쳐 주면 안 되는데. 자, 대손세 공제 신고서 딱 하면요. 맨 오른쪽에 입력하다 보면 대손 사유를 딱 클릭하면 요 메뉴 안내 메뉴창이 떠요. 여기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는데 1번 파산. 파산 이건 법적으로 다 끝났다는 겁니다. 강제 집행 법원에서 딱 집어치러 가는 거죠. 아니면 경매 처분 해버리든가. 사망 실종 정리 계획
부도해서 6개월 경과라고 돼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자, 요 1번부터 7번은 직접 입력이고 1번부터 6번에 해당이 되면 그래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에 넣을 자격이 돼라고 하는 겁니다. 자, 대손사유 가서 깜빡하면 하고 그리고 자주 내는 건 6개월이 지났느냐 안 지났느냐 요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대손세액 공제신고서 보통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일반 매출채권도 못 받게 되면 대손 처리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의 대손상금 있죠. 바로 뭐예요? 매출채권이 아닌 그냥 채권, 미수금, 대여금 이러한 것들도 먹고 튈 수 있단 말이에요. 회계에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다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단 개정 과목을 달리해서 매출채권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영업 외 비용입니다. 요거는 영업과 관련이 있는 거고 외상매출금 받으러 매출채권은 요것들은 영업과 무관한 것들이라서 영업의 비용으로 기타의 대손상각비 하는데 이 대손 세법에서는 대손세액 공제야 세금 감면해 줄게 하는 거거든요. 감면해 주는 건데 영업과 무관한 이런 것들은 안 해줍니다. 장기대여금은 파산임에도 불구하고 대손 사유는 맞아요. 근데 너 장기대여금은 너네는 세금 그냥 다 내. 너네는 공제 못 해줘.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함정은 바로 요 장기대여금을 끼워놨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요 대손세액 공제신고서는 자 부도가 발생했는데 그게 6개월이 경과 안 됐다라는 걸 가지고 함정을 냈었고 자 그러면 부도 발생이라고만 돼 있지 여기도 지금 뭐 특별한 건 없죠. 그럼 이것도 안 됩니다. 부도 발생 후 6개월 경과됨 뭐 이런 게 있다든가 얘는 소멸시효 완성이 됐어요. 그냥 외상매출금 하나만 요 110만 원만 대손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예요. 대손 확정일 거기 언제라고 돼 있어요. 대손 확정일이 2013년 10월 5일. 요거 그냥 날짜 입력하고 대손 금액 110만 원. 공제율은 11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대손세액 10만 원 요거 감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래처는 주식회사 서울 그거 그대로 입력하고요. 대손 사유 6번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6번을 선택해 주면 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이러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별건 아닌데 요게 3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기타 장기대여금 그다음 받으러 오면 부도 발생해서 6개월 경과가 안 됐습니다. 부도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요것만 입력하면 오히려 감점이고요. 입력 안 한 게 맞는 겁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 이제 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는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점짜리 2개 앞에 4점짜리인가요? 예, 4점짜리 하나에서 10점인데 좀 난이도가 쉬운 걸로 해서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2013년 2기 예정 신고 기간이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이것도 처음 보는 보조 기입장입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집계표 작성하시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을 생략한다. 3점.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세 가지 거래 중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팔아서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부가세 신고서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신용카드만 우리가 돼 있지 부가세 신고서에 넣어야 매입 이거에 대한 우리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작성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7월 19일 비사업자인 나철수 씨에게 제품 550만 원을 판매하고 부가가치세 포함이니까 그러면 500만 원에 부가세 50만 원 판매하고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현금 영수증 처리하고 세금 계산서 발행은 없다는 말입니다. 자, 이런 말이고. 그다음 8월 6일 주식회사 거소에게 제품 990만 원 부가세 포함이니까 이것도 900만 원에 90만 원 이렇게 하고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는 발급했습니다. 근데 대금 중 500만 원은 현금으로 490만 원은 국민 법인 카드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자, 세금 계산서는 줬어요. 주고 그 중에서 500만 원은 현금
나머지 490만 원은 국민법인카드. 여러분 세금계산서 양식 기억나죠?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돈 뭘로 받았는지 기억하죠? 거기 보면 현금이냐, 외상이냐, 뭐 기타, 뭐 신용카드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데 이제 현금, 그다음 신용카드 이렇게 됐겠죠. 9월 27일 주식회사 서른에게 제품 880만 원 부가세 포함 이것도 800만 원에 80만 원입니다. 판매하고 국민법인카드로 대금 결제 받았다. 그럼 신용카드로 받은 건 총 얼마예요? 신용카드 받은 거. 요거 500만 원에 그다음에 얼마예요? 880만 원. 요게 신용카드로 받은 거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에 우리가 입력을 할 거니까 그럼 양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자, 요거 찾아보면 거기 보조기 입장 보일 겁니다. 이것도 왼쪽에 있나 모르겠다. 자, 거기 가서 그 제목이 자, 요 장부 제목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이 비슷한 말이 한 두 개가 있을 겁니다. 발행 금액 집계표. 이게 장부 제목입니다. 굉장히 깁니다. 거기 가서 클릭을 하면요. 인적 사항은 이건 뭐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놔두고 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현황. 자, 이거 제가 입력을 다 해버렸습니다, 이미. 뭐 어디에 와서 입력을 하냐면 신용카드,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이 중에서 세금 받고 매출한 게 얼마냐? 아까 신용카드는 두 개 있었죠. 신용카드 490만 원 9월 18일 날 국민법인카드와 그다음에 서론에게 880만 원. 그러면 두 개를 더하면 1,370만 원. 요거 맞나요? 예, 네, 1,370만 원. 그다음에 현금 영수증 아까 발행한 거 있었죠? 맨 위에 7월 19일 날 550만 원 보고 있었죠?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은 딱 한 건 있었습니다. 그다음 자, 요거 치면 뭐 요건 자동으로 생겨나고요. 그럼 두 개 합친 금액이 바로 요겁니다. 요 1,920만 원이고. 그다음에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금액 중 세금 계산서 교부 내역. 자,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찾아라는 말입니다. 우리 문제 중에서 8월 6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건 8월 6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8월 6일 보면 990만 원이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500만 원은 현금이고 490만 원은 국민법인카드로 결제받았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를 교부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중에 세금 계산서 교부한 거는 490만 원만 있습니다. 그것만 여기다가 세금 계산서 교부 금액 요거는 우리가 치는 게 아닙니다. 다 돼 있고 요 금액란만 빈칸으로 돼 있어요. 거기에 여기에다가 490만 원 입력하면 계산서 교부 금액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서를 교부한 거는 전체는 8월 6일 날 990이지만 그중에 신용카드 매출과 관련된 건 490만 원. 자, 이렇게 해서 입력하면 요거에 대해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는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좀 처음 하는 거라서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냥 안에 있는 문장만 잘 읽어서 그 빈칸만 이렇게 찾아서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가 눈에 이제 조금씩 익어가죠. 자, 연말정산입니다. 5번의 1번 문제. 2013년 귀속 원천 징수 자료 관련해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되어 있고 다음 자료를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직원 정별인 여자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새로운 걸 한 게 주민등록번호 1번으로 뒷자리가 시작하면 남자, 2번이면 여자. 근데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뒤에 3번, 4번 시작한다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그 외국인들 여기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뭐 5번인가? 임시 외국인 등록증. 그런 거 들어가는 걸 이번 처음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혹시 뭐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정별인 2013년 2월 1일 국내 근무 입사일자입니다. 사원 등록 코드번호 101번으로 일단 사원 등록부터 해야 됩니다. 사원 등록하고 정별인이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지금 이번 시간에 요거 할 거는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입을 입력하시오. 이거 쫙 보면 어디서 봤던 것 같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다시 기출문제 순서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앞에서 요 부양가족 등록하는 거, 그 인적 공제, 기본 공제 되느냐 마느냐 하면서 앞에서 다뤘던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더 이상 이제 설명 안 하고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만 찾아보겠습니다. 했던 거지만. 자, 요건 일단 사원 코드에 등록을 하고요. 배우자 월 평균 소득 300만 원 이거 된다 그랬습니까? 안 된다 그랬습니까? 배우자 최소한. 근데 근로소득이면 되죠. 근로소득은 몇 프로 공제? 근로소득 공제? 70%, 37인 21, 210만 원 빼면 90만 원 되는데 사업소득이에요. 여기 얄짤 없습니다. 100만 원 오버입니다. 이 사람은 배우자는 안 됩니다. 남편입니다. 이 사람. 뒷자리 1번이죠. 그러면 부녀자 공제 되겠죠. 요런 경우에 남편을 빼버리고 들어가는 거니까. 자, 아들 최한성 되고요. 1번 유학 가도 되고인데 요거 안 된다 그랬죠. 미국 거주하는 부모님은 우리 국내에 있으면 별거로 봅니다. 옛날에는 같은 집에 주민등본상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따로 있어도 됩니다. 따로 있어도 되는데 근데 해외에 나간 거는 부양가족 공제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고요. 자, 정별인 요거 사원 등록은 뭐 여러분이 충분히 하시리라고 보고 101번에서 기본적인 것만 입력하면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거 이상은 뭐 입력 안 해도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최소한은 입력을 해놓고 부로 했습니다. 자, 부. 그 다음에 미국에 가 있는 부모님 부. 그리고 정별인 본인의 그 다음에 남편은 빼버리니까 부녀자 공제되고 최한성 20세 이하. 여기 자녀가 둘 다 되니까 둘 다 두 명일 경우에는 다 자녀. 두 명이 아니고 한 명일 때는 안 됩니다. 근데 얘는 20세 이하이면서 어느 분이 질문 올렸대요. 20세 이하이면서 6세 이하인데 거기 그러면 다자녀도 되고 다 체크해야 되나요? 다 체크해야 됩니다. 체크할수록 공제 많이 받으니까요. 해당되면 다 합니다. 정별거 여기는 동생이네요. 장애인. 그래서 그래서 요 장애인 등록까지 요거까지 정확히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른 사원입니다. 김정운이에요. 어디서 많이 듣던 이름인데 저 북한 쪽에 이름 같은데요. 김정운이 연말정산 추가 자료를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만 입력하시오. 부양가족은 모두 김정운과 생계를 같이 하며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은 없다. 자, 아버지 김왕건, 어머니 70세 이상 당연히 저 경로우대 되고요. 모친, 장인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요즘 장인도 됩니다. 장인장 뭐 자식이 없네요. 자, 질병치료비 이거 되죠. 경로우대인 경우에는 100%입니다. 경로우대 일반 그 의료비가 아니고 100% 다 공제받을 수 있고요. 이재명 도끼성금 120만 원. 자, 기본 공제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기부금은 안 되지만 기본 공제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요거 전액됩니다. 법정 기부금. 방송통신대 노인대학 이거 다 안 된다 그랬죠. 직계 비속은 되는데 위로 직계 존속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요거는 안 되고요. 연금 저축 불이백 300만 원이 있다. 장모님 거예요. 장모님 연금 저축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안 되고요. 이 연금 저축 같은 건 본인만이 되고 질병 치료비 50만 원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질병 치료비 같은 건 되죠. 이건 가족들이니까. 그러니까 의료비 그다음에 되는 게 뭐가 있죠? 의료비라든가 교육비 이런 것들은 웬만하면 봐줍니다. 봐주고. 자, 그다음 김정은 본인의 33살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김정은을 계약자로 하고 그다음에 누구야? 부친을 피보험자로 해가지고 자, 이런 경우는 아버지 거 들어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자, 보장성 보험 다 되고요. 그다음에 박건의 장애인 배우자입니다. 31세 전통시장 신용카드 결제 요거 되겠죠? 대신에 전통시장에 넣게 되면 신용카드에는 빼줘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를 피보험자라고 김정을 계약자는 장애인 전용 보험료 이거 당연히 되죠. 장애인 전용 보험료로 넣어야 됩니다. 보장성 보험 중에서 현금으로 납부하고 자녀 6살 어린이집 등록금
200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앞에 자녀는 내가 안 넣었나요? 자, 요거 들어가야 됩니다. 잠깐. 이 문제하고 틀린 거죠. 네. 네, 여기는 없는데 자녀가 뭐 돈 쓴 건 없고, 자, 여기는 있습니다. 어린이집 등록금 200만 원. 이거 교육비로 들어가야 되겠죠. 아까 저 방송통신대학은 안 되고요. 자, 그래서 하나씩 입력한 거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팁으로 하나, 여기 그 의료비에 가서 클릭을 하면요, 요 밑에 이런 팁이 하나 보여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에서 입력한 의료비 지출액을 자동으로 반영하는데 본인, 경로자, 장애인, 의료비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의료비 중에 전액공제 의료비에 대한 팁입니다. 이거 전액공제는 본인, 경로자, 장애인 요 세 사람은 전액공제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여기 장애인 의료비도 있고, 자 여기 있나요? 네, 전액공제 의료비, 일반 의료비는 이 외의 것들, 본인이나 경로자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 보험료부터 하나 볼까요? 우선 보험료 이건 원래 있던 거고, 보장성 보험 120만 원. 자 이거 어디 있죠? 120만 원 보험료. 보장성 보험 김정훈. 자 부친을 피보험자로 하고 김정훈을 계약자로 하는 보장성 보험 120만 원이 있다 그랬죠? 요거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그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박건혜 장애인 전용 보험료 200만 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있습니다. 요거. 그래서 자, 2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다음 의료비 아까 설명했던 거. 자, 의료비 나갔던 거. 맨 위에 김만건 부친 질병 의료비 500만 원 있었죠. 500만 원 그거 현금으로 납부한 거 있고, 그다음에 내려오다 보면 의료비 유경숙 장애인 질병 치료비 50만 원 현금 결제한 거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 해서 전액공제 의료비. 자, 이건 장애인 의료비에 넣는 게 나올 것 같네요. 근데 여기 경로자 장애인 지출액을 입력합니다. 전액공제 의료비 돼 있는데, 자 어쨌거나 김완건은 경로부대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 500만 원, 여기 장애인 의료비에 50만 원 이렇게 넣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설명으로는 요거 2개 다 한꺼번에 전액공제 의료비 넣어도 이제 되는 것처럼 나왔는데, 제가 아예 수정해서 할게요. 이게 550만 원에 여기 500만 원에 여기 50만 원 장애인 의료비. 그래서 합치면 550. 예, 금액은 변동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다음 교육비 중에 아까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자, 방송통신대 등록금은 안 되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오다 보면 교육비가 하나 보이죠. 맨 마지막에 김경숙 자녀 어린이집 등록금 200만 원. 요거 입력하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자, 그다음 아까 신용카드 사용액이, 자 전통시장 사용 300만 원, 요거 그 전체 신용카드 사용 금액 한번 찾아보세요. 자 김정훈 보장성 보험, 요거 보장성 보험에 이미 넣었죠.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사용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가 없나요? 신용카드 전통시장 사용액 아까 보였는데, 예. 박건혜 장애인 전통시장에서 식료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300만 원이 있다. 자, 요거 신용카드로 넣는 것보다는 전통시장이 훨씬 공제액이 많습니다. 전통시장이 우선입니다.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으로, 신용카드에서 빼서 여기다 넣고 나머지만 신용카드. 자, 그럼 이것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넣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까지 됐고요. 그 다음 기부금이 아까 하나 있었죠. 두 번째 이선화, 모친, 이재민 돕기 성금 120만 원. 자, 이거 전액 공제 법정 기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자동으로 다 연결됩니다. 자, 해서 전부 다 입력이 됐고요.
자,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는 거는 조금 이제 눈에 익숙해 가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7회분이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직접 해보면서 강의에 나온 거랑 뒤에 정답지랑 확인해서 내가 어디에서 뜰리는지 그것만 중점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고요. 다음 시간에 57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